네, 예고해드린 대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네, 좀 정신없습니다. 예. 자, 김건희 씨가 구속됐습니다, 드디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오늘 다 우리 당에서도 그 입장을 냈지만 사필 기정인 것 예.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너무 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요. 너무 예. 많은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로잡힌 예. 정상화의 시점이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김건희 씨가 구속된 거에는 윤석열 씨가 저는 예. 엄청난 지대한 공헌을 예. 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원래 예전에 법조계의 관례가 부부 동반 구속은 그렇죠. 사실 예. 안 하고 있던 예. 그런 사례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윤석열 씨가 조국 부부를 예. 동반 구속하는 첫 사례를 기록했죠. 예. 그러면서 사실 그 사례가 없었다면 사실 저는 이 영장에 대해서 법원 판사도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요. 예. 본인의 관행을 본인이 만들었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깨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구속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준 거죠. 그런데 어제 김건희 씨 구속을 보면서요. 그동안 거꾸로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이것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그렇다 도이치모터스 예. 주가 조작 사건만 해도 정말 4년 6개월 동안 수사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예. 종결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생생한 그런 녹취록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그래서요. 예. 명품백 사건도 그렇고요. 그 아주 단적으로 드러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김건희 씨가 이 지금 사후적으로 확인해 보면요. 대단히 대범한 짓을 많이 했는데 그게 검찰 수사가 너무 허술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그 영부인이라는 지를 철저히 이용했다고 볼 수 예. 있고 자신감이 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신감이죠. 네, 그 정도. 윤석열이 어떻게든 나를 지켜줄 것이다. 예. 그리고 검찰은 그 윤석열의 말을 거역하지 않을 것이다. 예. 뭐 이런 확신이 있었지 예. 않나. 그러지 않고는 그런 저렇게 생각. 대담한 어떤 행위를 그렇죠. 하기가 어렵겠죠. 그 내부를 그렇게 받은 것도 정말 엄청난 1억 원 가까이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목걸이만이 아니라 팔찌 반지까지 예. 해가지고 거의 1억 원이 넘는 금액인 1억 것 원이 같아요. 넘죠. 예. 네, 1억 원이 넘는 금액 같은데 그 엄청난 뇌물을 받은 것도 놀라운데 그것을 전 국민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그렇습니다. 있는 장소에 예. 하고 나왔다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윤석열 피의자가 지금 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CCTV 공개하자는데 뭐 서울구치소 안 하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뭐 왜 이렇게 어떤 이게 잘 정상적으로 안 되죠? 이제 일단 그 구치소 측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예. 그 신분 그거에 대한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그리고 일단 윤석열 씨가 엄청난 지금 반발이면 예. 반발 정말 이건 전직 대통령이라 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기 예.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려 그런 것도 좀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백 의원님도 그 소문은 들으셨죠? 뭐 어떻게 저항했다는 거. 네, 그 뭐 거의 온 국민이 처음에 예. 그 체포영장 집행할 때 그 추태는 정말 다 지금 듣고 뭐 상상을 초월한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면 네. 거기서 저항하는 그런 거 모습들이. 아닐까요? 정말로 예.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근데 계속 저렇게 저항해 놔둬야 되나요? 그러니까 강력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한데 특검으로서도 좀 우려는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법 집행을 했을 때 혹시라도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인해서 뭐 상해가 발생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또 후폭풍 반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긴 있군요. 분명하게. 그렇죠. 또 어쨌든 이 변호인들이랑 계속 인권 침해 시비를 걸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빌미를 주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실수도 없어야 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작동하는 것 같아요. 예. 백 의원님은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맡으셨죠. 네. 예, 굉장히 중요한 특위위원장 중책인데요. 주로 뭐 하는 겁니까? 사법개혁 부분에 대해서 큰 그림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게? 그렇죠. 예. 아무래도 지금 그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엄청나게 그렇습니다. 높습니다. 예. 지금 그 사법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월달 어떤 여론조사에서 68.1%예요. 네. 예. 그리고 그 신뢰도의 측면에서도
검찰이 10점 만점에 예. 3.2점 받았는데 사법부가 3.8점이에요. 예. 밑에서 꼴찌거든요. 예.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서 너무나 팽배해 있고 네. 오히려 사법부를 위해서도 지금 사법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예. 봅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대법관 증언 맞죠? 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1차 회의를 하면서 네. 사법개혁과 관련 여러 논제를 가지고 다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5가지의 핵심 예. 의제를 예. 결정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대법관수 증언을 담고 있죠. 대법관 증언이 뭐 국민들도 많이 느꼈지만요. 저번에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요. 예. 이게 정치적인 뭐 맥락으로 이해하실 게 아니라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사실 침해받고 예. 있습니다. 사실 예. 상고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대법관당 1인당 배당 건수가 3,000건이 넘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충실한 심리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건이 심리 불속행 기간계라고 해서 대법원에 올라가기는 하지만 그냥 기록도 사실은 예. 안 보고 그냥 한마디로 잘리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10건이 가면 7건이 그렇게 되는 예.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는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권 보호라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대법관수 증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몇 명 지금 14명인가요, 지금? 네, 지금 현재 14명이에요. 몇 명까지 늘려야지 된다고? 지금 일단 보십니까? 기본은 예. 저희가 아직 결정은 정확히 하지 않았고요. 일단 지난번에 법사위 소위에서 예. 30명 증언안을 통과시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지금. 30명 정도면 되나요? 보시. 어느 정도 어쨌든 지금이 14명인데 예. 그 2배 두 배니까. 정도가 되는 거기 예. 때문에 일정한 그 담보는 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대법원에서는 왜 반대합니까? 늘려주겠다는데. 지금 그 대법원은 예. 계속해서 여태까지 예. 한 번도 대법관 증언에 찬성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 늘려주면 네. 원래 모든 조직이 네.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근데 그런가요? 예. 사실은 이 법원도 예. 법원 행정처와 대법관 고위법관들을 빼고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판사들은 저는 찬성하는 분들도 굉장히 그래요? 예. 많다고 보입니다. 예. 그게 여론조사식으로 되지를 않아서 예. 그렇고 법원의 입장이라는 것이 법원 행정처만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본다고 하면은 대법관 증언에 굉장히 찬성하는 판사님들도 많은 예.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법관들이 반대하는 거는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예. 보이고요. 물론 사법 체계에서 우리나라의 예. 사법 체계의 어떤 특수성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지금 그 놀라운 게요. 이게 우리 당만 대법관 증언을 주장한 게 아니에요. 연역적으로 보면 예. 이 상고심 제도의 개선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예. 한나라당에서 그 2010년에 사개특위를 네. 구성해서 했는데 네. 그때 24명으로 대법관을 증언하는 안을 냈었고 더 놀라운 것은 비법조인을 3분의 1 이상 네. 하자 네. 그런 안까지 냈었어요. 예. 이게 2014년도에도 비슷한 안이 났고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우리 당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대법관 증언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 있어갖고 예. 했었다. 예. 네. 근데 비법관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에서는. 지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재명 대통령도 너무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섣부른 측면이 있다. 좀 더 예. 숙성시켜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고요. 저희 특위위원들도 대체로 의견들이 예. 지금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아직 비법조인을 넣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그렇습니까?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헌법재판관은 저는 지금도 비법조인으로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해요. 예. 오히려. 네.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시각을 해야 되고 예. 일반인의 시각 그리고 법률적인 시각만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상식의 그렇습니다. 범위 예. 그런 헌법 정신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은 비법조인이 들어가도 그다지 무리하지 네.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대법관 같은 경우는
뭐 형사 재판은 물론이고 민사 재판 네. 같은 경우 굉장히 법리적인 네. 사실 전원 합의체 재판이 바뀌는 건 대부분은 네. 법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작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법조인이 들어갔을 때 그런 그 합리적인 그러니까 법조인의 논리에 따른 네. 법리에 따른 판단을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 지금 백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당의 네. 어떤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논의 중인가요? 제가 아니면 논의를 해보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다음에 다른 어떤 개혁 과제는 뭐가 있나요? 사법 개혁 관련해서. 지금 이제 대법관 네. 추천 예. 방식을 이제 개선하는 거. 예. 그러니까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지금 있기는 있어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너무 인원수도 적고 대부분 법조인과 관련된 단체 분들이 다 들어가 있기 예. 때문에 시각이 너무나 한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예. 그러니까 다양성을 담보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예. 거죠. 지금 대법관들이 다 서운함이라는 거 네. 아닙니까? 예. 제가 이번에 그 인터뷰 준비하면서 하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예. 대법원이 이제 소부가 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의 부에는 서울대 법대 87학번으로 그래요? 대법관 모두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네. 하나의 학과에 같은 예. 학번. 그건 뭐 언뜻 들어도 굉장한 네.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같은 공간, 같은 시대에 공부했던 똑같은 동질의 사람들이 어떤 사안을 판단하면 그렇죠. 예, 그게 어떤 판단이 치우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회의 예. 변화 발전하는 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 닫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구조인 거죠. 예. 이런 대법관 구성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 대법관 추천 방식부터 좀 예.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나요? 좀 일단 추천위원회의 풀을 좀 넓혀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리고 다양한 인원들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네. 여성들도 좀 많이 들어가야 예. 될 것 같고요. 예. 좀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예. 이런 것들도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요. 그 법관 평가제도는 네. 지금 문제가 뭐고 어떤 쪽으로 가야 됩니까? 보면. 지금 법관 예. 평가제는 일단은 그 대법원 외규로 예.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완전히 대법원의 어떤 그냥 테두리 안에서 네.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예. 있는 구조로 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법률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국회의 어떤 통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단은 1차적일 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법관 평가가 그러니까 완전 내부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그 변호사 단체에서 법관들을 평가하거든요. 예, 예. 네, 예. 그게 아무래도 약간의 객관성을 그렇죠. 담보할 수 있다고 그 보이잖아요. 기사도 매년 나오고 그러죠. 네. 예. 그런데 그런 게 자료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 자료들을 공식적으로 법관 평가의 어떤 자료로 넣는 방안 예.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은 법관들의 판단이 너무나 절대적인 어떤 권력을 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상식의 눈으로 보면 저게 아닌데 하는 판결들도 뭐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적지 않게 예. 있고 판사들 간의 편차도 굉장히 커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인사권이 그리고 결국은 대법원장이 완전히 이렇게 자주주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법관 평가 제도가 개선이 되면 예. 이게 공정한 인사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좀 줄이고 공정한 법관 평가를 통해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은 판사들도 아무래도 좀 상식에 준하는 판결을 내리려고 더 노력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것이 이 평가의 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식에 너무 반하는 판결을 내리면 그것이 법관 그래서요. 평가에 예.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 상식에 맞는 판단 그리고 법리에 맞는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심리를 충실히 하겠죠. 심리를 예. 충실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특히 하급심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해하는 게 어떤 대법관 후보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버스 기사가 얼마짜리 몇백 원짜리는 막 해고를
하는 판결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 정도면 굉장히 비상식적 판단인데 그런 분들이 최고이직 법관이 되고 이런 상황은 이게 정상적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네, 예. 그렇죠. 그동안 이제 법관들의 인사라는 게 딱 예. 코스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어요. 예. 뭐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다가 예. 잠깐 어디 갔다 법원 행정처에 왔다가 그리고 이제 대법관이 그렇습니다. 되고 이런 예.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런 보직 관리가 잘 되면 대법관까지 예. 저절로 그냥, 될 수 있는 예. 그런 구조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상급자가 잘 이제 대법관에서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착착착착 예.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 내부의 어떤 구체적이고 복잡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상식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 그 판사는 참 훌륭한 판결들을 했다는 평판이 많은 분들이 최고위직에 진출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보면. 네. 그러려면 그 평가제도는 분명히 바꿔야 되겠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문영배 예. 헌법재판관님이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인데 예. 향판 출신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부산 경남 지역에서만. 그러니까 이 판사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듣보잡이다 뭐 예. 이런 식의 예. 평가를 좀 받으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완전히 엘리트 코스를 밟은 그런 법관들은 약간 무시하는 네. 그런 경향도 있었다고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 차제에 좀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예. 네. 사법개혁 얘기 계속했는데요. 9월 전에 주요 개혁 과제 다 끝내겠다. 이게 정청래 대표의 어떤 약속이었는데 가능한 거고 글로 가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저희 사법개혁특위도 가능하면 그 스케줄대로 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제 9월 초까지는 법안까지 저희가 예.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예. 그럼 발의를 하고 그다음은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를 한다면 추석 전에도 이 개혁 과제들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도 제대로 순항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네, 뭐 제가 검찰개혁 특위는 네. 아니지만 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오늘 국정기획에서도 예. 검찰개혁과제와 관련해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만들고 예. 중수청을 만들고 그게 이제 개혁과제의 핵심인데 예. 이미 안이 다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추석 전에 입법 과제는 하여튼 완료되는 것이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지금 사법개혁특위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제가 담당한 거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사법개혁특위는 분명히 가능하군요. 그러니까. 사법개혁특위는 예. 그렇게 최대한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5대 과제 같은 거. 네, 그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이 다 만들어질 것이다.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백연님 가장 잘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이 부분 언론개혁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어떤 주요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보면 관심도 지대하고요. 그렇죠. 국민 생활에 예. 아주 지대한 영향을 예. 끼친다고 보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시간이 다 돼버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검찰개혁보다도 사법개혁이 정말 예.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그렇습니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